역시 자동차나 전자기기나 최신 제품이 더 좋네. 지갑아 미안하다. 네, 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출시한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그리고 2023년에 출시한 아이디어 패드 슬림 5를 비교해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당연히 23년도 버전이겠죠. 많은 분들이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좀 요렇게 얘기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제품 설명하면서 자세히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22년 버전의 슬림5는 단종되었습니다. 제가 새 제품을 구매하려고 용산 판매점까지 전화했었는데 단종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럼 라이젠5 56255U를 탑재한 슬림5 2022년도 버전, 라이젠5 7535U를 탑재한 슬림5 2023년 버전, 이전 버전과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스펙시트만 비교하자면 거의 비슷한 제품입니다. 프로세서는 클럭의 차이를 제외하면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 램 구성도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이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합판을 보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요것을 제외하면 단번에 다른 점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좌우 폭은 비슷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이 앞뒤 폭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16:10과 16:9 비율에서 오는 차이가 이 노트북의 크기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게는 150g 차이가 납니다. 별 차이가 안 나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너무 무거워졌는데? 라고 볼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었던 만큼 조금만 더 무게를 줄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은 위치만 조금 다르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타입C 포트를 활용해서 PD 충전도 가능하고요. 풀사이즈 HDMI도 지원하고 있죠. 우측 SD카드의 슬롯 크기가 다른데요. 이렇게 다른 부분만 참고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가장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는 건 바로 디스플레이 품질입니다. 뭐 고를래? 라고 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슬림5 2013년 버전을 고를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16인치 제품은 중앙 상단이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베젤을 줄이면서 카메라를 넣다 보니 위와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15.6인치 제품도 굴곡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평하죠. 요것 때문에 화면을 열 때 편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화면 크기와 해상도에서도 차이가 나죠. 16인치에 2960x 1600, 16:10 비율이고요. 그리고 15.6인치에 1920x 1080, 16:9 비율입니다. 시원한 느낌은 단연코 16인치 제품이죠. 상단 베젤뿐만 아니라 하단 베젤도 줄어들었는데 화면은 더 커지고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확실히 내 눈에 보여지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웹서핑만 하더라도 16:9 비율에선 잘리는 부분이 16:10 비율의 2023년 버전의 슬림5에선 보이게 되죠. 문서 작업을 할 때도 16:10 비율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처음 소개가 됐을 땐 변태 비율이라고 불렸었는데 16:10 비율 한번 써보면 다음 노트북을 찾을 때도 있어야 된다고 할 만큼 유용하다고 하죠. 해상도의 경우도 더 미려해졌습니다. 풀 HD로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는데 WQXJ는 픽셀이 더 촘촘히 위치하고 있어서 확실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글씨가 너무 작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윈도우 설정에서 텍스트의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라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리고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차이가 많았는데요. 색역대는 23년 제품은 표준 색역대를 보여주고 있었고 2022년 제품은 많이 떨어지죠.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물 빠졌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감마 2.2는 두 제품 모두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도 최대 화면에서 50니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비교해서 보니까 2023년 슬림5가 살짝 더 밝은 느낌이 듭니다. 280니트와 330니트면은 역시 후자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색상 정확도 역시도 23년 슬림5가 더 좋더라고요. 22년 제품은 몇몇 색을 표현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품질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체급 자체가 다른 디스플레이라 23년도 슬림5의 완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커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별 차이 없는 줄 알았는데 16인치 제품이 조금 더 큰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볼륨도 크고 해상력도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각각 들었을 땐 몰랐는데 이렇게 비교해보니 훨씬 시원하게 들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 22년 버전의 슬림5는 5625U, 23년 버전의 슬림5는 7530U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K 영상 감상, 웹서핑, 문서 작업 이미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6코어 12스레드에 램도 16GB라서 굳이 이 제품으로 테스트를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훌륭한 A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리프레시 제품이니 똑같네. 차이 없겠네. 막상 시대배치 R23 돌려보면 싱글코어 성능도 좋아졌고 멀티코어 성능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배터리 사용 환경에서 최고 성능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3D마크를 테스트하면서도 내장 그래픽의 성능도 조금 상승했고 CPU의 성능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총점도 살짝 상승한 게 보입니다. 물론 이 차이 때문에 특정 작업을 못한다거나 더 느려진다거나 그 정도를 느낄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나 이제 신형이 깡패라고 하는데 리프레시라고 해도 그래도 이전 제품보다 약간의 성능은 향상되었다, 좀 요렇게 보면은 맞을 것 같고요. 오버워치2를 같은 옵션으로 세팅을 해두고 플레이를 해봤는데 성능은 똑같더라고요. 평균 1프레임 정도 7530U 쪽이 더 높았는데요. 요 정도면은 뭐 오차범위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한 가지 살펴봐야 하는 게 전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의외였어요. 동일한 성능을 내고 있지만 7530U 쪽이 4에서 5W 정도를 덜 쓰고 있습니다. 단순 스펙 비교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부 레이아웃은 거의 비슷합니다. 쿨러가 하나 달려있고 두 개의 히트파이프를 통해 프로세서의 열을 잡아주고 있는 구조예요. 램 확장은 불가능하고 SSD는 교체가 가능합니다. 둘 다 발열 제어를 위한 패드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각각 74W시, 55W시로 16인치 제품이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55W시는 많이 아쉬운 느낌인데 74W시는 대용량에 포함이 되죠. 내부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2022년 버전, 23년 버전을 직접 비교하기 전 단순하게 별 차이가 없겠는데? 라는 게 솔직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프로세서가 무엇인지는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비교해가며 체험해보니 프로세서의 성능도 개선되면서 전력을 소모하는 양이 줄어든 점이 확인이 되었고 배터리 용량도 꽤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확실히 디스플레이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세격대부터 해서 해상도, 화면 크기와 비율, 화면 최대 밝기까지 모든 게 업그레이드죠. 스피커도 볼륨이 커져서 더 좋아졌고요. 램과 저장 장치의 업그레이드도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꽤나 메리트가 생기게 되죠. 물론 커진 크기와 150g이 늘어난 건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스펙 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AS가 2년 보증으로 확대가 되었고요. ADP 서비스도 2년 동안 보증이 된다고 해요. ADP가 뭐냐면 소비자 과실이어도 워런티 기간이 남아있다면 무상 수리를 1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내 실수로 고장이 났다고 해도 걱정이 없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2023년형과 2022년형을 비교해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차이가 많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많은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